그 다음에 정보의 우선순위입니다. 중요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전 세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도, 동유럽도, 우크라이나도 AI가 발생하고 똑같이 했다고 그래서 인도도 발생하고 일본도 발생하고 중국도 발생하고 미국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후진 국가들은 대책이 대부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선진국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게 우선순위가 가져오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라든지 우간다에서 AI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져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는 미국에, 일본에, 우리 주변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과학적인 방역 방법들을 갖고 오고 그런 약들을 갖고 와야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우선 가치는 비밀성입니다. 비밀성. 누구나 아는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닭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계란 한 판에 10만 원까지 가면은 주변 국가에서는 그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회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닭이 다 죽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국가는 일본에서는 계란 한 판에 한 20만 원에 한국에 팔 수 있다면 도움 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비밀성입니다. 비밀성.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 많지 않아요. 매뉴얼이 한 300가지 딱 체크리스트를 갖고 당신 이거 다 하면 AI가 박멸됩니다. 이런 정책을 하십시오. 장관이 300개를 외울 수도 없고 머리가 안 좋아서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단순한 한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죠. 일단 닭을, 그래서 뭡니까? AI가 발생하면 닭 묻으라는 거죠. 닭 묻으라. 다 죽이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이동시키지 마라. 계란 이동시키지 마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관성입니다. 다른 정보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제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메추리알이 나왔더라고요. 닭은, 계란은 안 나오는데 지금 메추리알은 나와요. 근데 메추리하고 닭하고 같은 과예요. 메추리도 AI에 감염 새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추리알이 나와요. 야, 이거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냉동실에 있던 거 나왔겠죠. 그죠? 요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차별성입니다. 개별적 독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차별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입니다. 공통. 이런 것들을 가져야 정보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지는 거. 그 다음 정보의 소비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정보 소비자가 어떤 규칙에 대해 소비를 하느냐? 사용 절차를 선택하는 거죠. 정보를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생산해서 나에게 배포를 해줘야 내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정보를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쓸 것이냐, 아니면 민간 기업에도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양계 농장에도 줄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한테도 9시 뉴스에서 방송에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전부 다 알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의 한계입니다. 조직 내부냐, 외부냐. 내부 직원이라도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AI를 가장 확실하게 방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항생제라든지 인체에 무해한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국가 비밀로 관리해야죠. 다른 나라 닭들이 다 죽어버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5천만이 닭을 키워가지고 닭 한 마리에 100만 원씩 팔고 계란 하나에 10만 원씩 팔 수 있다면 국민 소득 한 10,000불, 20만 불 가는 건 금방이죠. 금방. 전 세계 다 죽어버리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죠. 선진국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전 세계 닭이 다 죽으면 돼요. 우리만 안 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의 순위입니다. 사용의 순위. 종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용의 시간입니다. 매일 그걸 조난 기간. 이런 정보 노하우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10년 동안 갖고 갈 수 있는지. 다른 나라는 그럼 한국에서 닭을 갖다 한 마리당 100만 원에 수출한다면은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들어와서 이 정보 노하우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정보의 전환 기간 어디까지 우리가 유지할 거냐? 10년을 할 거냐? 20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 정보를 비밀성이 사라지는 순간 인터넷에 또 네이버 가서 검색하면 나오면은 이미 우리는 정보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분류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고급 좋은 정보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그죠? 사용자의 수준,
그죠? 사용의 목적, 대상, 지역에 따라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냐, 국가부문정보냐. 그래서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 이런데 최고 정책 결정자 대통령이 사용하는 보고는 국가정보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각 정부의 부처, 장관급들이 사용하는 건 국가부문정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정보냐, 안보정보냐.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련되면은 정책정보, 안보정보는 군사에 관련된 것들, 나라가 금방 망하는가, 외국이 침략을 하는가, 중국이 우리를 뭐 사드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아니면 북한이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서울이 진짜 불바다되고 5천만이 다 죽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북한의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을 우리 사드가 방어할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안보정보다입니다. 안보정보. 그 다음에 국내정보냐 해외정보냐.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것은 국내정보. 그 다음에 자국의 영토 바깥에 있는 것은 해외정보.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 형태에 따라 셔먼 켄트가 이렇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어쨌든 최고 이 바닥에서는 최고 권위자기 때문에 정보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셔먼 켄트의 분류 방법을 무조건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되면 더 좋은 걸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현용 정보. 판단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본 정보는 뭐냐? 과거의 사실들입니다. 과거의 사실들.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뭐 한국은 뭐 5,0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고 농사를 짓고 왔고 평화를 사랑하고 천몇백 분의 애침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한국의 기본 정보입니다. 그럼 현행 정보는 뭐냐? 지금 현재 어떠냐는 거죠. 대통령이 뭐 이상한 일을 해가고 탄핵을 당해가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죠. 나라 경기가 개판이고 AI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한 2,000마리 이상, 2천만 마리 이상의 닭을 지금 묶고 있고 뭐 물가는 계속 뛴다고 그러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뭐 전기세도 오르고 뭐 집값은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현행 정보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예요? 망할 것이냐는 거죠. 망할 것. 판단 정보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니까, 국민들 촛불 들고 강화문에서 전부 또 직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이런 게 판단 정보예요. 동태적으로 변하는 사실들을 보면은 미래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인지, 한국이 옛날에 MB 정부 얘기해서 4만 불 가는 건지, 뭐 747 얘기하고 저는 보잉 항공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뭐 어느 날 보니까 4만 불 시대를 가고 7% 성장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얘기였는데 물론 달성 못했죠. 그죠? 달성 못했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죠. 그죠? 정책을. 정치꾼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냐, 평상시마다 아니면 굉장히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냐,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서도 안 되고요. 바보들이나 다 믿는 거죠. 케빈 스택은 뭡니까? 이 사람은 기본 현령 정보와 예측 정보는 판단 정보와 마찬가지인데 전략경보 정보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략경보 정보를. 뭐냐? 더 급한 일은 뭐냐? 더 급한 일. 지금 대통령이 뭐 탄핵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지금 뭐 대선을 언제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 떠들어대는데 진짜 국가 경제가 지금 위급하냐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닭 한 3천만 마리 한 묻었고 또 소 뭐 이렇게 옛날에는 또 구제역이라 하고 돼지 묻고 소 묻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적절하게 판단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전략경보 정보입니다. 현행 정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정보의 일종을. 그 다음에 리첼슨이라는 사람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 기술 이렇게 요소별로 분류를 해줬다면 요소별로 뭐 정치는 정치에 관련된 정치 정보, 경제에 관련된 건 경제 정보, 군사에 관련된 건 군사 정보, 사회에 관련된 건 사회 정보. 그냥 뭐 사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문화와 사회 제도, 사회 변동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뭐 강화문에서 1000만이 모이니 뭐 200만이 모이니 또 대통령 탄핵하는 세력들이 뭐 300만이 모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또 5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뭐 강화문에서 서로 가두행진하고 충돌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회 전체적인 게 뭡니까? 사회 정보죠. 그죠? 뭐 친박이 어떻고 반박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민족 간, 지역 간 갈등. 우리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맨날 떠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대 간, 노사 갈등. 노사 갈등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조선소 문을 닫으니까 근로자들이 길거리 나앉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빈부 갈등들.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야, 돈 없는 니네 부모나 원망해라.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시끄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갈등이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노력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박수를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돈 가지고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노인네들을 지원을 해주고 어린아이 유치원비를 도와주고 초등학생 급식을 무상으로 해주고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그 자산 행정 과정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 사회가 지금 부자들을 욕을 하고 권력자들을 비난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자격지심인 건지, 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돈 벌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재산 행성 과정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권력을 잡으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정보라는 거, 사회정보.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납을. 그죠? 과학 기술.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갤럭시 노트 7이 뭐 리콜을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달나라에 한번 이번 정부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달나라에 한번 우리가 우주선을 한번 해보겠다. 사실 허황된 꿈이죠. 허황된 꿈. 우리가 불가능한 얘기 뭐 나로를 발사하고 인공위성 아직 그 발사체도 만들 능력이 없는데 달나라에 뭐 보내겠다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그걸 또 믿어요. 순진하게.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는 거죠. 기껏해야 노트북이나 만들고 스마트폰이나 만들고 그냥 뭐, 이 자동차나 만들고 이러는 건데 우리 자율주행차도 아직 못 만들어요. 태양광도 아직까지 일본이나 독일에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풍력 발전한다고 난리치지만 대관령이라든지 거기에 몇 개 풍력 터빈 몇 개 돌리고 제주도 해안가에 몇 개 돌리는 게 그 전부예요. 우리나라는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제라는 거죠. 독일제. 네덜란드제라는 거죠.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와 있는 거 경제 전체가 그죠? 그다음에 수집 활동입니다. 사람이 하느냐 기술이 하느냐 그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느냐 아니면은 도청을 하느냐 항공기나 잠수함이라든지 선박을 동원해서 신호라든지 통신이나 영상이라든지 전자정보나 이런 걸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방정보는 뭐예요? 전략정보와 전술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정보는 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을 얘기하면은 북한이 지금 내일 망할 것인가, 1년 후에 망할 것인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맨날 떠드는 게 그거잖아요. 통일대박론. 북한이 금방 무너질 것이다. 지금까지 안 무너졌어요. 4년 지나서 4년. 물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무너질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확률이 낮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략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3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수령이라고 앉아있고 최고 지도 영도자라고 있으면서 하니까 북한이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북한 김정은이라든지 옛날에 장성택이라든지 인민무력부장이라든지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인 신장정보, 이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임신을 해서 리설주가 공식석상에 3개월 동안 안 나온다는 거죠. 임신을 한 것 같다. 뭐 아들을 낳은 것 같다. 딸을 낳은 것 같다. 김정은이가 아들을 낳아 후계자를 만들어 딸 놓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그것도 또 틀린 얘기죠. 영국은 여왕이 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신상정보입니다. 개인 신상정보.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북한이 뭐 어려운 건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는 건지, 얼마나 탈북하는 건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 통신 정보, 군사 지리 정보, 군사력 정보, 북한 인민군이 몇 명이 정도가 되는지, 이 사람들이 진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지, 북한이 항공기가 기름이 충분해서 전쟁을 6개월, 1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건지, 뭐 자기들이 하약이 충분한 건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이 전략 정보입니다. 전술은 뭐냐? 전투서열입니다. 전투서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편제를 따라서 예를 들면 일개 사단 한 2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라크전을 가니까 이라크에 가니까 일개 사단 편제가 10,0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편제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군단이 뭐 어떤 몇 개 사단이 있고 일개 기갑 사단이 있고 뭐 몇 개 보병 사단이 있는데 북한의 군단은 또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뭐 전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비행단도 그죠? 병력의 배치나 사단의 규모, 그다음에 군사 능력.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 지금 자기들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게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이 사람 정말 자기들 군사력 가지고 남한을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대가 충분한 것인지, 전비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대화가 되어 있는지, 무기가 그죠? 뭐 가끔씩 이래 보면은 방송에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백령도 앞에 서해 관련된 뭐 북한의 어떤 섬에 가는 방문하는데 조그마한 통나무 배 같은 거에 애들하고 같이 타고 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배 타고 통나무 배 타고 백령도 가겠어요? 북한 그 좋은 배 있으면 좋은 배 쓰지 않겠어요? 그 통나무 배 고무보트 타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최고 군사 지도자가 오고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입법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있는 최고 영도자인데 그 사람이 그 통나무 배 타고 그 배를 가고 그 뒤집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타고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현대화는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현대화는. 그다음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죠. 계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 동서양의 주요 전략가들입니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손자병벌 손자죠. 그죠? 중국의 손자는 뭐 용간펜, 간첩을 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금, 옛날에 돈으로 하면 뭐 엄청난 돈이겠죠. 그죠? 이런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을 아껴가지고 적정을 알지 못해 전쟁에 패하면은 나라가 망하면은 큰 제약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사람을 간첩을 하나 포섭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면은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육도 삼약이라는 중국의 병법서입니다. 병법서. 육도와 삼약이 있다는 거죠. 육도와 삼약이. 그죠?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정을 알아야 되는 적정을. 적군이 식량이 떨어지는지, 총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군대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는 뭡니까? 정보는 적국에 관한 지식의 전체를 뜻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대 독일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교장을. 그래서 클라우제비츠 같은 경우에는 전쟁론이라는 책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사후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틈틈이 글을 모아놓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부인이 보니까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막 글 쓰는 것들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이 영감쟁이가 말이야 돈을 남겨놔야지 왜 종이를 남겨놨어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영감탱이 죽었는데 이름이나 남겨주자 싶어갖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전쟁론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마누라가 야 영감쟁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난로에 그냥 불쏘시개를 썼으면 안 나올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누라도 남편도 똑똑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통수강력입니다. 통수강력.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어떻게
영국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섬나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전 세계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군대를 편제해야 되는지, 군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통수광령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가지고 조선도 침략하고 중국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고 다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일본에서 군사 지휘관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통수광령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보를 잘 수집하라는 거죠. 정보를 잘 수집하라는 겁니다. 내용들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순환 단계들입니다. 순환 단계. 일단은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제가 가지고 정보를 필요하대서, 야,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정보 수집해 줄게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최고 정책 결정자가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최소한 장관 정도 돼야, 야, AI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럼 북한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미국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요. 행적 관계의 정보기관들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OIR, SIR, 기타 정보와 특별 첩보 요구를 하는 거죠. 갑자기 뭐가 이랬어요? AI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결이. 그죠? 어떻게 보면 특별 첩보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첩보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요. 계란값이 지금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한 판에. 계란값이 지금 30,000원까지 50,000원까지 가야 정부가 심각성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은 야, 돈 없는 놈 계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하다는 얘기죠. 돈 없으면 계란 먹지 마. 계란 먹지 말고 메추리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메추리알. 근데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죠? 메추리도 AI에 다 감염돼서 지금 죽고 있어요. 그냥 메추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계에 안 잡고 있는 거죠. 이제 메추리알도 지금 먹기 어려워져요.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 첩보나 기타 정보를 요구해서 PNI와 ER을 만든다는 겁니다.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가 뭐냐?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냐? AI가 지금 큰 우선순위냐?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우선순위냐? 아니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냐? 이런 부분들 본다. 미국의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니까 미국 국민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국민의 돈으로 미국 국민들이 소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만든 물건들 들어오지 마라.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아, 관계없어. 우리 수출 안 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미국 같은데 옷도 팔아먹고 차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현대자동차 망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이랜드 망해도 상관없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래닝하고 디렉션을 한다는 거죠. 플래닝 디렉션을. 뭘가 수집하는, 뭐가 우선순위냐. 트럼프가 지금 채택할 무역 장벽이 가장 우선순위냐,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우선순위냐, 아니면은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한다고 관광객 안 보내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우선순위냐, 일본이 위안부 합의 제대로 안 해준다 해갖고 기술 이전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인지, 아니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게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플래닝. 그 다음에 뭐예요? 수집하는 거죠. 사람이 가든지 항공기가 가든지 도청을 하든지 사진을 찍어 오든지 뭔가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처리와 탐색입니다. 사진을 10만 장을 찍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게 한 장, 두 장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걸 갖다 선택해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탐색입니다. 탐색.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이거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기본 정보, 현행 정보를 수집해서 뭡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야, 작년에 유가가 2011년도에 배럴당 100달러 갔다가 작년에 35달러 갔다가 지금 한 40달러, 50달러 정도 넘어섰어. 그건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애들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초원에서 사자 잡고 돌아다니는 맨발로 다니는 애들도 알아요. 그게 무슨 정보예요? 그죠? 그럼 내년에 2017년, 18년에는 국제유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진짜 100달러까지 갈 것이냐? 40달러에서 머물 것이냐? 다시 20달러대로 떨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측 보고서를 뭡니까? 분석해서 생산해서 보고서를 생산해 가지고 정보 소비자,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순환 단계는 CIA가 얘기하는 겁니다. CIA가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정보 활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학자들은 또 자기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론을 만들고 자기 뭔가 얘기를 해야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르코비처 굿맨이라는 사람은 정보 소비자가 정보를 요청하면 수집 목표를 설정하고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배포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어떤 특정 단계를 세분화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논리적인 구조. 로엔탈은 6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구와 수집값, 처리, 이용, 생산, 배포. 이 사람이 얘기한 건 한류를 얘기합니다. 한류를. PW가 얘기한 거죠.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정말 유용했냐는 겁니다. 자, AI를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AI를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보고서를 끊임없이 밑에 정보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나 국무총리에게 올렸을 거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놀았겠어요? 그 사람들 월급 받고? 당연히 올렸을 거라는 거죠. 올렸는데 그 보고서가 그래서 정책 결정했어요. 그래서 양계농가 갖고 빨리 AI 빨리 박멸하시오. 계란값 안정하시오. 막 하고 돌아다녔는데 계란값은 오히려 올라요. AI는 더 확산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보고받은 정보가 가치가 없었거나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관들이나 총리나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 이따위 보고서를 가져오느냐. 제대로 된 보고서, 정확한 보고서, 확실하게 AI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이 사람이 보고받고 나서 특별한 지시 없으니까 만족한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끝이 안 났으면 뭡니까? 한류를 해줘야 된다. 한류를.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된다. 그럼 내보고 어떻게 하냐? 국민들은 전부 다 대통령과 총리를 욕하고 장관들을 욕하는데 밑에 있는 공무원들, 가장 국장들은 욕 안 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몇십만 명 앉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 앉아 있는데 누구 이름을 알겠어요.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를 해줘야 되는데 한류를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베르코비처는 5단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수집, 분석, 배포, 리퀘스트, 요청이 맨 마지막에 넣었다는 차이입니다. 내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하라는 얘기죠. 그냥 앉아가고 보고서 주면 그래 읽고 그래 알았어. 그래 열심히 해. 그렇게 하려면 마루 장관하고 마루 국무총리에 마루 대통령이에요. 집에서 그냥 놀지. 그런 사람들 대통령을 뽑고 장관을 뽑고 국무총리 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밑에 주어진 100만 명의 공무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게 안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란도 마음대로 먹게 해주고 계란 한 판에 10,000원씩 하면 누가 먹겠어요? 물론 부자들은 먹겠죠. 이참에 좋은 계란 먹겠죠. 비싼 계란 먹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 먹는다는 얘기죠. 가난한 서민들은. 그 다음에 정보의 순환 단계 특징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말은 굉장히 쉬워요. 저도 쉽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네가 대통령 돼가지고 한번 해볼래? 그럼 저 안 하죠. 대통령 안 하죠. 왜 골치 아픈 일을 해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들 지금까지 칭찬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국민들 요구는 많고,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5천만 명의 각각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거죠. 정보기관들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죠? 정보 요구입니다. 정보 요구.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행정기관에 있는 정보기관도 얘기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밥 먹고 놀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서도 쓰고 공무원들은 보고서로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하는 게 보고서 쓰는 일이잖아요. 물론 도움 안 되는 보고서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요. 그 다음에 기타 정보와 특별 첩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AI 이런 것들이 돌발 사태거든. 돌발 사태예요. 트럼프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다 얘기했죠. 미국의 언론들도 다 예측하고 모든 국가기관도 다 그렇게 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어요. 돌발 사태죠. 돌발 사태. 그러니까 트럼프에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뭐 깝깝해요. 깝깝해. 깝깝하다는 거죠. 무슨 애교를 하겠어요. 돌발 사태에 돌발 사태. 그런데 아무도 지금 대통령은 탄핵돼 있어요. 국무총리는 근한이 현상 유지만 하게 돼 있어요. 내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단선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돼요? 야, 한국 너 우리하고 좀 친하니까 사드 배치하기 전에 야, 정상회담 한번 하자 그러면 누구를 가야 돼요? 국무총리 가야 돼요? 대통령이 가야 돼요? 대통령은 못 가잖아요. 국무총리 보내요? 국무총리 제도 한시적인데 그 사람이 무슨 국가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럼 국회의장 보낼까요? 헌법재판소장 보낼까요? 깝깝하다는 얘기죠. 깝깝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특별 첩보 요구가 제가 봤을 때는 없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뭘 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뭘 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안 해봤으니까요. 안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계획입니다. 국가 목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급하냐. 뭐 2016년도 가장 인기 끄는 단어가 뭐가 중요한디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뭐 그 영화는 본 적은 없지만 뭐가 중요한데 그래 뭐가 중요하냐. 초등학생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어른들이 앉아갖고 장관들이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앉아갖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앉았으면 농성이나 하고 그죠? 뭐가 중요한디 그죠? 뭐가 중요한디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걸 미국에서는 국가정보장이 정하고 한국은 국가정보원장이 하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DCI, 2004년도 DCI에서 DNI를 바뀌었고요. 한국은 뭡니까? 국정원장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PNIO에 기반해서 각 정보기관들이 각 정부 부처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EI라는 겁니다. 첩보 기본 요소라는 거죠.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외교부는 뭘 해야 되느냐? 국방부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사드를 배치하고 지금 뭐 배치하니 많이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배치를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뭐 다음 정부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 국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국가 우선순위가요.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한다 해서 중국 관광객이 2천만 명이 들어올까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갖다가 한국에 와서 몇 조를 갖다 뿌릴 것인가? 그럼 사드를 배치한다 해서 중국 관광객이 그러면 1,000만 명이 오던 것이 10만 명으로 줄어들고 한 명도 안 올 것인가? 사드 배치하는 게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중국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야 한국 정말 멋있다. 아 다시 와야 되겠다. 정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오지 않겠어요?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서 중국 관광객들이 에펠탑 보러 가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 프랑스 관광 가지 마 이렇게 한다 해서 한국 사람들 에펠탑 보러 안 가나요? 세너 강변에 가서 앉아서 커피 안 마시나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유인할 만큼 정부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유인할 만큼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하고 올 만큼 뭔가 우리가 굉장한 메리트가 있으면 중국 관광객이 계속 오죠. 그 메리트가 없으면 안 오죠. 안 그래도 정부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가서 볼 것도 없는데 뭐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관광부인가요? 문화부인가? 이런 애들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뭐 몇천 명, 만 명의 뭐 블랙리스트를 하고,
그걸 만들 시간에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저처럼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정말 메리트 줄 게 뭐냐. 경복궁이 정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평생에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건축물인지, 한국의 비빔밥이 중국의 13억 인구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먹어봐야 되는 그런 음식인지, 한국의 홍삼이 중국인들이 죽기 전에 병만 들면 감기만 들면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인지, 그게 아니라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전략을 해야 되죠. 왜 일본 관객이 갑자기 사라졌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 관객이 갑자기 또 사라졌냐는 거예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한국 괜찮은 줄 알고 한류 드라마 보고 김수현의 나라, 송중기의 나라로 생각하고 왔는데 명동에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죠. 비빔밥 먹어보니까 별로라는 얘기죠. 삼겹살, 불고기, 전 세계에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는 나라 어디 있어요? 삼겹살 구워가지고 기름장에 찍어 먹는 그게 뭐 엄청난 거예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첩보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수집된 첩보 중 영상이나 신호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해석하고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암호를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들은 정보는 많이 수집하는데 분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분석을요. 처리를 못 한다. 그게 TPED 이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수집해요. 항공기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정찰 항공기가 북한 상공을 다 돌아다니면서 찍는다. 예를 칩시다. 그러면 한 1000시간을 찍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시간을 그걸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분석관이 1000시간에 10,000시간을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석관이 없어요. 그 사람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죠. 신호를 수집했어요. 신호를 수집했는데 이상한 신호를 5만 걸 수집했나 10만 시간을 수집했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다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몇 개만 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물론 그거 찍는데 돈이 들어가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항공기가 뜨는데 그냥 바람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휘발유 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항공기도 돈 주고 사오는 거고 휘발유도 떼는 거고 또 그 촬영하는 카메라도 돈 주고 사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건데 수집해놓고 나서 안 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뭡니까? 외과 의사들이 딱 환자의 아픈 부분만 그 한 부분만 도려내듯이 첩보 수집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꼭 필요한 거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뭐 괜찮은 거 하나 뭐 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뭡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그래서 1장은 지금 국가정보학이 뭔지, 정보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정보를 정의한 학자들은 어떤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설먼 켄트가, 슐스키가, 로엔탈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파라고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정보와 첩보, 자료와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매년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PNI와 EI를 누가 작성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OIR과 SRI가 뭔지, 어느 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10년 동안 출제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면은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